건강한 우리 몸. 건강한 우리 몸 남도마실의 허준 원광대 광주한방병원 김철현 과장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코맹맹이 소리가 나시네. 감기가 왔군요. 어머나 코가 좀 막혀가지고. 그래요. 선생님 지금 오늘 다이어트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 임미아님께서 예전에 한약 다이어트가 유행이었을 때 저도 그걸 보면서 다이어트 했었거든요. 살은 많이 뺐었는데요. 손이 덜덜 떨리는 증상으로 이러다가 내가 제명에 못 죽겠다 싶어서 그만뒀어요. 그 후로도 간헐적 다이어트니 원푸드 다이어트니 다 해봤는데 실패했습니다. 지금은 그냥 생긴 대로 살고 있는데 더 찌고 있는 중이에요. 크크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이 한약으로 다이어트 많이 했죠, 한참. 네. 예전에 뭐 기사에서도 제일 많이 쓰는 게 한약이라고 오히려. 예. 근데 이렇게 손이 덜덜 떨리는 증상이 있었을까요? 예, 그게 근데 좀 흔하게 있을 수 있는 게 왜냐면 다이어트 약들이 대사를 이렇게 활발하게 하는 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는데도 마치 운동을 할 때처럼 이렇게 막 에너지를 쓰게 만들고 그런 약이다 보니까 그런 손떨림도 있으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불면증이라든지 예, 뭐 가슴 두근거림 이런 게 있을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정도 그게 이제 부작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부작용이 나타날 정도까지 이제 좀 드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살이 그래서 뭐 이렇게 빠졌을 수가 있긴 한데 근데 이제 그렇게 뭐 추천드리진 않는 그 정도까지 나타난다면 예, 그러면 약을 용량을 좀 조절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지금 이제 나이가 들면 이제 기초 대사량이 뚝 떨어지면서 이제 나이살이 찌고 좀 안 빠지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간헐적 다이어트나 원푸드. 네. 저도 이제 양배추를 예. 양배추만 먹는 이걸 했다가 세상에 이제 4분의 1통이나 이렇게 한 끼니에 먹어야 되는데 한 통씩 한 끼니에 먹다 보니 살이 전혀 빠지지 않았거든요. 아니 근데 좀 조심해라. 이런 다이어트 좀 위험하다. 이런 거 있을까요? 그게 많이들 공통적으로 얘기하시는 거는 무조건 굶어서 빼는 그게 이제 요요도 잘 올 수가 있고 건강에도 좋진 않다 보니까 그리고 단기간에 굶어서 빼는 거 그거를 제일 권장하지 않는 그런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지금 남도마실 고PD는 사람마다 다 자기만의 맞는 비법이 있는 것 같은데 나는 그걸 아직 못 찾았다. 그런데 무조건 굶고 단시간에 빼고 이런 건 좀 위험하다. 예, 좀 건강에 부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일단 다이어트도 건강하자고 하는 건데요. 건강한 방법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갑상선 기능 저하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고요? 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다이어트하고도 연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갑상선 호르몬이 정상보다 낮거나 결핍된 상태를 말하는데요. 그래서 갑상선 호르몬은 이름 그대로 갑상선에서 분비가 됩니다. 많이들 오해하시는 게 갑상선이라는 이 용어 자체를 질병명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갑상선은 우리 몸에 존재하는 정상적인 기관이고 그래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라든지 기능 항진증 이런 것들이 병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 목의 앞부분에 갑상선이 있습니다. 나비 넥타이를 맸을 때 딱 그 나비가 있는 위치에 갑상선이 있고 실제 모양도 꼭 나비같이 생겼는데요. 이 갑상선이 하는 역할이 갑상선 호르몬을 만들어서 혈액으로 분비를 하고 이렇게 분비된 호르몬이 전신에서 에너지를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갑상선이 우리 몸에 불을 뗀다라고 해서 우리 몸의 보일러라고도 비유를 많이 하고요. 실제로 갑상선 호르몬이 중요하게 조절하는 것 중에 하나가 몸에서 열을 생산하는 작용입니다. 그래서 갑상선 호르몬이 없어지면 그래서 갑상선 호르몬이 없어진다는 게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오게 되면 한여름에도 추위를 느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살이 좀 잘 찌는 그런 체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갑상선 이 기능이 저하가 되면요. 네. 오. 근데 진짜 뭐 갑상선 암이 뭐 최고 암 수술 중에 많다고 그러고 제 주변에도 몇 명 있어요. 그 수술을 한 분들이. 근데 갑상선
정말 많이 들었는데 정확한 역할이나 어떻게 저하됐을 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자세히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열을 생산하는 작용을 하고만요. 네. 자, 이러고 갑상선 기능 저하증에 대해서 이 질환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샵 9930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지정란에 남도마실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왜 이 중년 여성들한테 많이 나타나요? 네, 그래서 2020년도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갑상선 기능 저하증 환자분들의 약 84%가 여성 환자였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여성분들한테 더 흔한 이유가 가장 명확하게 밝혀진 건 없는데 가장 설득력 있게 그래도 얘기가 되고 있는 게 여성 호르몬하고 연관이 있다고 보고요. 여성분들은 월경이라든지 임신 등의 이유로 호르몬 변화가 남성보다 더 크고 여성 호르몬 변화가 갑상선 호르몬 분비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서 여성분들한테 조금 더 잘 생긴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생리나 임신이나 이런 걸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는데 그러면은 진짜 원인 뭐 여러 가지 찾아볼 거 아닙니까? 네. 원인은 어떻게 될까요? 네, 그래서 갑상선 자체 이상으로 예를 들면 혹이 있다든지 염증이 있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생기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갑상선을 조절하도록 명령을 하는 뇌하수체라고 하는 우리 뇌 쪽에 그런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관의 이상으로 인한 경우도 있는데요. 그 갑상선 자체 문제가 아니고 뇌 쪽에 이상이 있으면 또 이 갑상선이 제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네. 그 이 뇌하수체라고 하는 데서 명령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면 또 그러실 수가 있고. 이거 원인 찾는 것도 보통 일 아니네요. 네. 그래서 그래도 대부분은 갑상선 자체의 이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갑상선 자체의 이상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원인이 자가면역 반응입니다. 이 자가면역이 뭐냐면 내 몸의 정상 세포를 마치 외부에서 침입한 그런 세포로 인식을 해가지고 우리 몸의 면역 세포들이 스스로 우리 몸의 장기를 공격하는 건데요. 네, 이러한 자가면역 반응에 의해서 우리 몸의 갑상선이 서서히 파괴되면서 기능이 저하될 수가 있습니다. 이외에 아까 말씀해주신 갑상선 암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갑상선을 절제하고 그런 경우에도 이런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올 수가 있고요. 네. 그럼 이 저하증이 되면 증상이 어떻게 될까요? 네, 그래서 갑상선 호르몬이 우리 몸에 열을 만들고 에너지를 만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따라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오게 되면 한겨울에 불이 없는 그런 보일러가 없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어머, 바로 이해가 됩니다. 끔찍해. 너무 춥잖아요. 그래서 무더운 여름에도 굉장히 추위를 느끼시고 심할 때는 한여름인데도 마치 겨울처럼 옷을 껴입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맥도 느려지고 혈액순환도 안 되면서 몸이 자꾸 붓게 되고요. 별로 먹은 것도 없는데 소화가 잘 안 되고 속이 더부룩해지고 체중도 늘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변비가 장 운동도 떨어지다 보니까 변비가 잘 올 수가 있는데요. 또 두뇌 활동도 아주 느려지면서 평소에 하지 않던 실수를 자주 하신다든지 기억력이 없어지는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고요. 또 피부 탄성도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굉장히 심한 피로감이라든지 무기력증 이런 것들도 많이 느끼실 수 있는데 그런데 또 이런 증상들은 또 개인차가 있어가지고 모두 나타나는 건 아니고 사람에 따라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갑자기 반성이 되네요. 한 4년 전 그 5월 달에 행사를 하는데 여성 그 연출가 분이셨는데 파카를 입고 계신 거예요. 덥잖아요. 그때 정도면. 더운데 살이 이렇게 좀 많이 부었어요. 근데 더운데 뭐 파카를 입고 그냥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하신 거 그랬었거든요. 근데 아마 이런 증상이 있었나 봐요. 그럴 춥다고 계속 하시더라고요. 이야, 죄송합니다. 그 연출님. 갑자기 그 생각이 났어요. 이렇게 진짜 생활의 질이 확 떨어져버리네요. 자, 오늘 갑상선 기능 저하증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음악 듣고 와서 계속 이야기 나눠볼게요. 궁금한 점 문자 남겨주세요. 권정구, 노은아의 별따라기 듣고 오겠습니다. 권정구, 노은아의 별따라기 듣고 왔습니다. 자, 건강한 우리 몸 남도마실의 허준 원광대 광주한방병원 김철영 과장님과 갑상선 기능 저하증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한희정님께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인 사람이 갑자기 항진증이 되는 경우도 있나요? 라는 질문을 하셨어요. 이럴 수가 있나요? 항진증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이런 경우가 있는지도. 네. 그래서 이게 저하증, 항진증 이렇게 뭐 왔다 갔다 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요? 근데 이 저하증이다가 항진증이 된 거는 또 생각을 해볼 게
저하증이니까 저하증 진단을 받으셨으면 이제 호르몬 이런 거를 보충을 약으로 아마 하실 것 같은데 네. 근데 막 내가 저하증이니까 이런 약 이외에 뭐 다른 것도 좋다고 하는 거 먹어야지 막 이렇게 해서 그러다 보면 또 많아질 수 있긴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항진증이 오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역이 우리가 흔히 좋다고 많이 하는데 뭐 그런 걸 너무 많이 드신다든지 아니면 뭐 다시마, 환 이런 거 그런 음식 때문에 또 그러실 경우가 있긴 해가지고 그런 거를 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항진증은 아까 말짝시나 그 갑상선 호르몬이 너무 막 나와본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하증의 딱 반대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저하증이 한겨울에 불이 없는 상태라고 한다면 항진증은 한여름에 보일러를 계속 돌리는 그런 상태라고 할 수가 있는데 네. 말씀만 들어도 답습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100m 달리기를 힘껏 하고 난 뒤에와 같은 몸 상태인데 그게 계속 그렇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전신의 에너지를 과다하게 생산해서 심장도 지나치게 빨리 뛰고 그러다 보니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찰 수가 있고요. 또 에너지 생산이 많고 소모가 많다 보니까 많이 먹어도 늘 배가 고프고 먹는 거에 비해서 체중이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 운동도 굉장히 활발해져서 평소에는 변비가 있던 분들이 갑자기 설사를 하게 될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여성분들 갱년기 때처럼 열이 확확 오르고 땀도 많이 나고 마치 누군가가 쫓아오는 것처럼 굉장히 예민하고 초조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운동을 많이 한 상태가 쭉 이어져 버리는 거구만요. 어떻게 보면 다이어트 약 드셨을 때 뭐 또 이런 상태라고 볼 수가 있고 이 지금 갑상선 기능 저하증 증상도 궁금한데 우리 홍명숙님께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인데요. 그 따뜻한 데 있으면 가슴이 눌린 것처럼 답답하고 어지럽고 하는 경우도 있는지요. 우리 딸이 그러거든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이런 증상이 있습니까? 그게 일단 따뜻하게 해주면 혈관들이 이렇게 확장을 하면서 순간 이제 혈압이 떨어지면서 뭐 좀 어질어질하고 그러신 경우가 있긴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갑상선 저하증 자체가 또 이렇게 순환이 잘 안 되는 상태고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론적으로 따뜻하게 해주면 혈액순환이 뭐 잘 되는 부분이 있긴 한데 너무 장기간 계시면 또 그런 오히려 막 어지럽고 답답하고 그런 게 있으실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 오래 계시진 않는지 그런 거를 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일 좋은 거는 이제 뭐 따뜻한 물 속에 계시는 것도 결국에는 혈액순환 도와주려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우리 몸이 스스로 열을 내려면 움직이는 게 제일 좋거든요. 네. 그래서 활동을 많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그 저하증인가? 이 증상이 이 갑상선 기능 저하증인가? 하는 뭐 이런 증상들이 있습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한여름에 겨울옷을 입는다든지 이 정도 되면은 누가 봐도 이건 이상하다라고 해가지고 뭐 진료를 받거나 하실 수 있는데 사실 피로감이라든지 내가 좀 피곤하다 이런 거나 먹는 거에 비해서 살이 좀 찌고 붓는 것 같다 이런 것들은 사실 굉장히 애매한 증상이라서 이게 정상 갑상선 기능을 가진 분들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증상이거든요. 그래서 좀 진단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기도 하고 그래서 갑상선 호르몬 수치 자체는 혈액 검사로 굉장히 쉽게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증상들이 이제 굉장히 심한 정도가 아니면 특이하다고는 할 수가 없어서 그 의사분들 입장에서도 호르몬 수치를 확인해 봐야겠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요. 예를 들면 어르신들이 갑자기 체중이 빠졌다고 하면 암을 의심해가지고 전신을 검사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근데 그렇게 전신 검사하면서도 막상 갑상선 검사는 또 하지 않는 경우도 꽤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갑상선에 대해서 우리가 홀대할까요? 네. 굉장히 중요한 보일러인데 보일러. 그러면은 제일 걱정인 게 이 저하증이나 항진증 있으면 혹시 갑상선 암으로 이렇게 발달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큰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암이 있다든지 혹이 있어서 이런 갑상선 기능에 문제가 올 수는 있는데 반대로 기능 저하증이나 항진증이 있다고 해서 갑상선 암이 오거나 그러지는 않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행입니다. 그래서 갑상선암하고는 근데 별개로 그러니까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나 항진증을 치료하지 않는다고 해서 갑상선암이 온다고는 할 수 없지만은 이 암하고는 별개로 2차적인 합병증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치료는 필요하겠습니다. 특히 고령이신 분이나 심장질환이 있는 분들이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있는데 그것을 방치하게 되면 갑자기 심한 부정맥, 이런 맥박의 이상이 생기거나
그렇게 돼서 생명까지 위험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암을 떠나서 이런 치료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건강할 때 미리미리 지켜야 되는데 음식으로 네. 아까 미역 말씀하셨잖아요. 다시마, 네, 환 네. 뭐 이런 거 그런 거 먹으면 도움이 돼요? 네, 그래서 이게 미역이나 다시마에 요오드라고 하는 게 들어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갑상선 호르몬의 원료인데 정상 갑상선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충분한 양의 요오드가 필요한 것은 맞는데요. 저희가 한약재 중에서도 해조, 곰포라고 하는 그런 약재들이 있는데 네. 그 약재들도 요오드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는 종종 처방하기도 하는데 그렇지만은 한국인들은 김이라든지 미역, 다시마 이런 요오드가 풍부한 해조류를 이미 많이 드시고 계시는 네.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그래서 요오드가 부족해서 갑상선 질환을 앓는 경우는 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오히려 요오드 섭취가 과해서 갑상선 기능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필요 이상으로 요오드를 섭취를 하면 그래서 많이 섭취한다고 하면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올 수 있는데 근데 많이 섭취했는데 저하증도 올 수가 있거든요. 아, 왜냐하면 이게 필요 이상으로 섭취를 하면 갑상선에서는 호르몬의 생산을 또 줄이려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많이 드셔서 또 저하증이 올 수도 있고 항진증이 올 수도 있고 그래서 다만 미역이나 다시마 같은 음식들 정도는 많이 먹는다고 해서 섭취량이 또 과해지는 경우가 그렇게 흔하진 않고요. 왜냐하면 배설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은 요오드 섭취량이 과한 대부분은 음식 이외에 어떤 다시마 환이라든지 요오드가 포함된 비타민제라든지 약국에서 이런 거를 구해서 따로 섭취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음식으로 꾸준히 먹는 건 좋은데 환이나 이렇게 막 갑작스럽게 이렇게 먹어보면 요오드가 너무 많네 하고 확 줄여버리는 경우가 있구만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이제 저하증이었다가 항진증이었다가 또 저하증이 됐다가 좀 그럴 수 있지 않나. 진짜 인체의 신비. 이렇게 다 알고 다 돌아간가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한약을 한약 이런 걸 잘 먹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이상이 있다 그러면 한의원을 찾아가고 싶은데 치료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갑상선 질환으로 이제 한의과 찾으시는 경우가 보통은 양방 쪽에서 1차적인 치료를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오랫동안 치료를 받았는데 호르몬 조절이 잘 안 된다든지 또는 약을 드시는데 그 약물에 의해서 부작용이 있다든지 그리고 검사를 했는데 호르몬 자체는 이제 조절이 되는데 근데 증상은 그대로신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 한의과 쪽을 많이 찾으시는데요. 그래서 한의학에서는 우리 몸의 에너지의 원천을 명문화라고 보는데요. 명문화? 네. 그래서 이 명문이 한의학 이론에서만 존재하는 장기이기 때문에 실제로 해부를 해서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는 건 아닌데요. 이런 명문의 그런 기능을 이제 명문화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의학에서 얘기하는 이 명문화의 기능이 현대 여러 호르몬들의 기능과 굉장히 유사한데요. 네. 그래서 한의학에서는 이런 명문화가 그 갑상선 호르몬이 하는 그런 보일러 역할을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문화를 돕는 한약들이 실제 갑상선 기능에 도움이 된다는 그런 것들이 연구에서 확인된 바가 있어서 그런 연구들을 바탕으로 이렇게 한약 치료를 같이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요. 막 하여튼 너무 과한 것도 문제고 적당한 선인데 한의학 쪽에서도 이렇게 치료가 충분히 가능하네요. 미리미리 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야, 그러면 선생님 개인적인 질문인데요. 저는 이제 찬바람이 난다, 가을 됐다, 뭐 뚫뚫 이렇게 스카프나 이런 걸 싸고 다니는데 꼭 목이 아파서라기보다는 왠지 좀 썰렁해요, 목이. 이것도 이렇게 뚫뚫 싸고 따뜻하게 해주는 것도 갑상선에 좀 도움이 됩니까? 그냥 이제 감기 예방하고 이런데 좋지 않을까? 아무 상관없는 걸로. 근데 또 이제 어쨌든 몸을 따뜻하게 하면 면역력이 좋아지니까. 자, 오늘 갑상선 기능 저하증에 대해서, 항진증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살펴가세요. 우리 김철영 과장님 보내드리면서 전주 판소리 합창단의 신사철가 듣겠습니다.